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빛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종목어디가 황진영입니다. 네, 혹시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는 휴가 계획을 열심히 세우면서 즐기는 분위기가 대세였는데요. 최근에는 여름 휴가에 여행을 좀 떠나기보다는 집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 머물거나 또는 집을 떠나도 가까운 곳을 찾아서 휴식을 즐기는 스테이와 베케이션의 합성어 스테이케이션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관련 제품 매출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된 경기 불안과 그리고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픈 현대인들의 마음이 더해져서 스테이케이션이 여름 휴가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마트에 따르면요,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키덜트 완구 그리고 PC 게임 등 집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상품의 매출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여름 휴가 딱히 계획 세우지 않으셨다면요. 가까운 곳에서 또는 내 집에서 이렇게 즐기는 스테이케이션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산업들 움직임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스테이케이션으로 이야기를 열어봤고요. 네, 그럼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고민 해결해 주실 분,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홍건 대표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저는 이번에 세워보려고요. 아, 스테이케이션이요? 네. 네. 네, 그럼 집에서 혹시 어떤 계획 그러니까 가지고 계세요? 이제 우리 예전에 집 떠나면 고생이 아니라 거의 개고생이다라는 그런 광고도 네. 있듯이 집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항상 이렇게 일한 사람들은 좀 주말 되면은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네. 좀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정말로 요즘 날씨도 더운 상태에서 이런 네. 휴가철에 요즘 또 바가지 상온이 또 아직까지도 맞아요. 근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좀 시원한 네.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집에서 조금 더 또 충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또 갖는 것도 휴가의 한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네. 그냥 집에서 푹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는 좀 스테이케이션을 한번 실천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스테이케이션처럼 이렇게 집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그동안 밀렸었던 영화나 드라마를 한 번에 몰아본다든지 이번 기회에 한번 휴가 계획 안 세우신 분들 있으시면요. 네, 스테이케이션 한번 실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종목 어디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네, 그 전에 그럼 먼저 8월 시장 먼저 대표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8월 달이 또 벌써 다가왔어요. 네. 이제 이번 달은 또 증시 시간이 또 거래가 연장이 됐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런 8월 달 시장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한번 의견 부탁드릴까요? 일단 7월 시장이 예상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예컨대 이제 브렉시트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으면서 시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많이 출렁거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얼추 한 달 조금 넘은 상태에서 시장이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는 것처럼 주가는 오히려 좀 2,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8월 3일자로 2,000포인트가 살짝 좀 붕괴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7월 달에 너무 좀 과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과하게 올라온 몇 가지 지표 가운데서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신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상승을, 종합 지수를 좀 많이 올려놨지, 내면적인 상황을 보시면은 그닥 그게 크게 장이 중복 장세나 아니면 개별 장세를 해가지고 수익이 막 쭉 이렇게 주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걷다가 8월 3일자로요,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지속적인 매수세가 드디어 이제 한풀 꺾인 모양새를 이제 보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관들, 특히 투신의 환매는 2,000포인트 위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도 커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지 종합해 봤을 때는 8월 장세는 어떤 종합 주가 지수 어떤 대형주 위주보다는요, 철저하게, 저는 늘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별 종목 위주의 각계약진, 즉,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되어지는 뭐 증권이나 은행주 그런 섹터하고요. 매출액 증가율은 그닥 높진 않지만은 그 미래 성장률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 섹터,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제약 쪽이 이제 그런 케이스죠. 네, 8월 달에는 아마도 대형주보다는 이 종목별 개별 종목 위주로 이렇게 실적이나 성장률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런 주가 흐름들 한번 유의 깊게 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전반적인 8월달 시장 이 전망부터 먼저 대표님께 들어봤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어디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하나하나씩 저희가 가져와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부터 한 분의 이 포트폴리오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어디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우리 시청자 한 분의 포트폴리오 선정해 왔습니다. 네, 어떤 분의 포트가 선정이 됐을지 굉장히 또 궁금한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선정된 이 포트폴리오에는요, 총 2종목 담겨져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그리고 메리츠 화재 담겨져 있는데요. 이 각각 코스닥과 코스피 상장 종목으로 이 2종목 30% 그리고 50%씩 이 비중 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 하나하나씩 저희가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전에 전체적인 한번 총평부터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트는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까요? 오늘 포트는 한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네. 그런 포트입니다. 네, 그럼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바로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10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이 30% 비중으로 담고 계시는데요. 네, 3일 종가 기준으로는 10만 2,10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셀트리온 시총 같은 경우는 12조 1,370억 원으로 이 코스닥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럼 이 종목 첫 흐름과 전략 잡기 전에요. 미리 어떤 기업인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1위 이 바이오 업체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와 그리고 트록시마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7월 한 달간 이 주가가 10% 이상 좀 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하게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대표님 셀트리온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뭐 셀트리온 하시면은 뭐 세계 제2위의 그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신약 업체죠. 금년 1분기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084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270억. 굉장히 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그 좋은 회사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하시면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죠. 이제 그 복제약을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좀 시장 규모 잠깐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2024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약 한 417억 달러가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죠. 바로 이제 미국의 그 그랜드 뷰 리서치사에서 이제 나온 그 보고서인데요. 자, 이렇게 그 시장 전망을 갖다가 한 그 근거는요. 자, 일단은 그 주요 바이오 의약품들의 이제 특허 만료가 이제 그 임박했다는 그 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가 그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약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효능을 갖다가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셀트리온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지금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지금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향후 한 20년 안에는요, 일단은 뭐 화학 합성 의약품 부문에서는 약 한 70% 이상을 갖다가 이제 대체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오리지널 의학하고 이제 별 차이가 없다라는 또 확실한 효능과 효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쪽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향후 넓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셀트리온 하면 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서 굉장히 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램시마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셀트리온의 렘시베 하면은요, 바로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오리지널 약은요, 바로 존슨앤존슨의 그 레미케이드를 복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셀트리온의 렘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효능과 효과는 같으면서도 오리지널과는 약 30%더 이제 40%가량 이렇게 저렴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2015년도에 이 렘시마 하나 갖고요, 약 한 12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상당히 그 파괴력이 있는 그런 약이라는 것은 틀림없고요. 또한 그 최근에는 그 렘시마 치료제가 그 노르웨이 시장에서 올해 그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점유율을 갖다가 약 한 60% 정도로 해서 지금 1위를 달성을 한 것을 비롯해서 유럽의 관련 항체 시장 점유율도 한 30%까지 돌파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렘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의 가장 그 주력 매출 품목이고, 이제 다만 이렇게 그 렘시마의 그 예상보다 빠른 이런 그 시장 침투력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여타 그 바이오 의약품인 그 휴미다, 그리고 이제 뭐 엠브리엘, 자, 이런 것들이 좀 별다른 그 영향을 받지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할 때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뭐 전체적인 이 뭐 자체적인 기업이 아니라 이제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 하반기에 이제 기업 공개를 할 예정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더불어 삼성의 그 바이오로직스, 이 두 기업이 한 시총이 한 1조 원이 넘는 그 아주 대형 그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들인데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 하반기에 이제 IPO를 이제 하면서 이 셀트리온에는 굉장히 또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또 낼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그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일단은 그 렘시마의 어떤 시장 지배력 이런 것들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점검을 해야 되고요. 하반기로 가면 가져갈수록 하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자회사의 기업 공개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다시 한번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한 번 더 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자, 하반기까지 길게 보시자면은 좀 바이앤홀드로 가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바이앤홀드보다는 좀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청자분께서는요, 셀트리온 종목 104,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갖고 계십니다. 네, 30% 비중 차지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차트 흐름 보면서 분석 진행해 주시죠. 자, 우리 시청자 매수가가 지금 104,000원이에요. 뭐 가격 대비 뭐 그닥 빠진 건 아닌데요. 일단 뭐 주가 자체가 일단은 뭐 89,000원대에서 하반 경직, 자, 1, 2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 1파에서 지금 마치고 지금 주종파입니다. 지금 21 2평대에서 살짝 지금 걸쳐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타겟 프라이스를 일단 짧게 107,000원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셀트리온이 지금 시총이 거의 한 12조 원에 육박을 해요.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분위기 상당히 밝고 굉장히 넓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는 이제 그러한 그 가치가 일정 부분 전 이제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만원대 위에서 무작정 뭐 바이앤홀드라는 그런 전략보다는요, 바로 이제 전 고점대죠. 전 고점대인 107,000원 돌파 이후에는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은 10만원 아래에서 요새는 좀 그 가격적인 좀 그 밸류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자체 고가가 지금 13만원이죠. 13만원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계속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봐서는요, 좀 트레이딩 전략인 107,000원에서 다시 한번 일단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하반기를 겨냥하신다라고 하면 좀 가져와도 상관없다. 이제 다만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면 일단 107,000원대에서 한번 좀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200일 2평이죠. 예, 97,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적으로 대응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잘라 주신 종목 갖고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제 신규 종목으로 대체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종목 오늘 첫 번째로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가 107,000원에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손절가는 97,000원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포트 투자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메리츠 화재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께서 15,150원에 매수를 하셔서요, 50% 비중으로 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3일 종가 기준으로는 15,4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전략 잡기 전에 어떤 기업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메리츠 화재는 특히 2분기 실적이 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많은 증권사들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오늘 시청자분의 두 번째 포트 이 메리츠 화재, 네, 한번 내용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까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나왔어요. 순이익이 한 78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자, 투자 영업이익하고 이제 보험 영업이익, 자, 이 두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제 개선세를 보이면서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죠. 일단 뭐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요, 일단 시장에서는 투자 영업이익의 개선 쪽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보험 영업이익 쪽이 개선이 되면서 2분기 실적에 견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메리츠 화재가 이렇게 2분기에 이어서 이제 3분기에도 뭐 실적 개선세가 지금 이어질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2분기까지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 점은 바로 이제 6월 달에 그 채권 매각에 대한 그 차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IPO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배당 이익 등, 자, 이런 것들이 토탈 합쳐서 약 한 200억 원 정도. 물론 이제 일회성 이익입니다. 이익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크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저금리 기조에서도 지금 투자 영업이익률이 지금 전년 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과 손해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 손해율과 장기 위험 손해율 개선세 등,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숫자가 좀 증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되는, 자,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일자로 이제 개인용 및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갖다가 각각 인상했습니다. 자, 금년에 인상한 경쟁사에 비해서 손해율 개선세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왜냐면요, 미리 자동차세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자, 손해율 개선세는 더더욱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2015년만 하더라도요, 일단 자동차 손해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였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손해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가 금년부터는 손해율 개선폭이 가장 큰 보험사로 이제 변신이 된다는 거죠. 자, 굉장히 좀 우리가 내포하는 의미가 큽니다. 손해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가 손해율 개선폭이 가장 큰 보험사로 변신한다는 것은 바로 회사가 그만큼 내실있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다만 3분기에도 이제 이러한 개선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우리가 조금 살펴야 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일단은요, 이제 그 7월부터 그 기존 전속 설계사 수수료 수당을 갖다가 A라고 하죠. 네, 독립된 그 보험 대리점입니다. 자, 대리점보다 일단 그 수당을 갖다가 높였습니다. 자, 높이면서 메리츠 화재에 대한 그 보험, 대리점 쪽이 지금 반발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 대리점 내에 우수한 인력의 이탈 우려, 그리고 이제 대리점 수수료 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 때문에 이제 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요, 자, 우수 인력이 메리츠 화재의 그 매출 성장세가 오히려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수한 인력이 메리츠 화재의 전속 설계사로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장은 좀 대리점 쪽에 좀 반발이 좀 클지 모를지 클 수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메리츠 화재의 그 보험 영업 쪽이 오히려 더 독보다는 약이 될 개연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제 다만 매출 성장에 따른 그 언더라이팅이라 그러죠. 이제 그 보험 영업, 그러니까 보험 관련된 전체적인 영업을 갖다가 이제 철저히 하면서 이제 추후 손해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이런 그 지속적인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고, 역시 메리츠 화재도 제가 보기에는요, 실적을 제가 드린 이유가 회사 자체는 큰 부담이 없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은 이제 업종 자체가 보험업이 지금 뜨는 보험업이 아니다. 이제 업황 자체가 그닥 썩 좋지가 못해서 제가 그나마
10점 만점에서 이제 7점을 준 부분들도 바로 이제 업황 자체가 보험 쪽이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조성이 이제 안 된다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는 이 기업도 좀 짧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전략을 좀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도 역시 투자 전략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차트 보면서 한번 진행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메리츠 화재를 보시기 전에 일단 보험 업황을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험 업황이 지금 지수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참조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16,000원대에서의 하방 경직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꾸준하게 주가가 16,000원대에서 쭉 기다가 요 근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면서 이제 15,000원대에서 지금 계속 주가가 움직이면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인데, 자, 8월 3일자, 2일자 차트 캔들로 봐서는 상당히 좀 힘에 붙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3일자 모습도 보시면은, 자, 윗골이 길게 달린 낙하산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들도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자, 전 고점에 대한 물량 압박대가 지금 16,000원대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황 전체에 대한 이 부진세, 이제 물론 메리츠 화재에 대한 기업 개별적인 상반에서 상당히 뭐 그렇게 해서 그닥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만, 전체적인 그 업황에 대한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바사도 전 고점대죠. 16,000원대에서 이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봐서는요, 일단은 우리 매수가가 지금 15,150원입니다. 물론 뭐 상 가격대에서 지금 손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전 고점대죠. 자, 16,000원 좀 돌파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일단 16,000원 언더에서는 한번 잘라주시는 전략, 타겟 프라이스 16,000원 정도 제시하고요. 손절 라인은 바로 이 저점대죠. 14,500원. 자, 이탈 시에는 선질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 화재 일단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땐 시적도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 보험 이 업종에 따른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매도가는 16,000원에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손절가는 14,500원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종목까지도 매매 전략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 포트에 새롭게 담아두면 좋을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져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리노공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리노공업도 한번 기업 진단부터 해주실까요? 일단 뭐 리노공업 하시면은요, 일단 뭐 성장성을 갖다가 이어갈 수 있는 그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예요. 일단 78년도 11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설립 연료도 오래된 기업이죠. 주로 이제 그 반도체 칩의 테스트에 사용되는 리노핀과 그다음에 IC 테스트 소켓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고요. 일단 뭐 연 한산 실적도 보시면은요, 2009년도를 실적 저점으로 찍고 2010년부터는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특히 이제 2010년부터 해서 굉장히 성장세가 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09년 말에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국내 아이폰을 선보인 이후에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시장의 경쟁이 크게 이제 그때 그 당시부터 이제 본격화되었는데, 자, 이제 이런 현상은 바로 이게 반도체 칩 테스트용 소모품을 생산하는 리노공업의 성장세로 크게 많이 이어졌다는 거죠. 2010년부터 해서요, 지난해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각각 연평균 뭐 10% 거의 15% 이상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기업이 리노공업이고요. 자, 올해 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뭐 16% 그리고 15% 다 10% 이상 다 이렇게 증가하는 아주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기업은요, 1분기 개별 기준 부채 비율이 약 한 14%입니다. 자, 반면에 유동 비율이 480%예요. 굉장히 양호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는 뭐 차입금이 없습니다. 자, 무차입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들어갈 일이 전혀 없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기업은
아주 철저하게 공장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체에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이익이 나면은 자, 이를 현금으로 쌓는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제조업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컨대 유보율이나 유보금이 이렇게 많이 보유하는 기업들이 뭐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뭐 자사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취득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요. 자, 자산이나 자본은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매출이나 이 공장, 이 제조 원가에 투입이 돼야죠. 이 제조업체들은 쓰잘데기 없이, 물론 이제 뭐, 그 주주 파는 정책에 의해서 뭐 자사주를 사는 것도 그닥 나쁜 건 아니지만요. 제조업체들이 해야 될 일은, 자, 유보금이 쌓여 있으면요. 그 공장을 짓고 더더욱더 제품을 파는데 투자를 더 해야지만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는 그게 다 주가 수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바로 이제 리노공업은 아주 대표적으로 철저하게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는 어떤 그러한 아주 제조업의 아주 전형적인 그 행태를 갖고 있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성실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좀 다소 좀 더디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자, 여기서 충분히 한 단계 더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그 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리노공업도 우리가 자세하게 아니 우리가 좀 유심히 보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죠. 저가에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리노공업 신규 유망 종목으로 이렇게 담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트 흐름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 주시죠.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말씀드리겠지만, 자 아까도 모두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당히 좀 얌전하게 가는 거죠. 자, 이런 모습 보시면 이제 좀 성격이 이제 빠진 분들은 이런 주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옆으로 기는 것들을 되게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런 모습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재미없는 그런 주식이지만, 자, 이런 그 매매가 아닌 정말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3일 종가가 42,750원입니다. 뭐 쭉 지금 차트 보시면 현 가격대에서 주가가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횡보하고 있으면서요. 지금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응집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뭐 37,000원대에서 한 단계 지금 뛰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지금 120일 2평을 지금 타면서 지금 주가가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저는 뭐 에너지를 갖다 계속 좀 모아가는 어떤 그런 구간대다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20일 2평대죠. 예, 42,000원대로 일단은 책정을 해드리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단기로는 4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바로 120일이죠. 자, 4만원 하향 이탈 시에는 손절 쪽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가 42,000원대, 그리고 매도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원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리노공업 이 종목까지 매매 전략 짜보시면서, 네, 오늘의 신규 종목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 한 분의 저희가 포트 확인해 봤는데요. 네, 그러면 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저희 시청자분의 한 분의 이 포트폴리오 선정에 와서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고민 좀 덜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덜어드리는 종목 어디가 될 테니까요.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